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최근 청주 오창읍 중신리 일대에 가칭 네오테크밸리라는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꽤 많이 짓는다는데 청주시는 이곳에 과연 산업단지가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창 과학산업단지 옆에 위치한 이 마을 일대에는 44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가칭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 의향서가 제출됐고 개발 행위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업 승인 신청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청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예정지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기 싫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토지를 하루아침 없어진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이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그 주민들의 뜻도 있어요. 여기는 7, 80대 90 노인들만 살고 있는 곳이오니 이것은 절대로 반대하오니 이곳을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형 등 자본력이 있는 4개사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지금으로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 또한 옆에 바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붙어 있는 직주 근접 복합산업단지라고 부릅니다. 산업단지는 일종의 공공재 취급을 받아 여러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있습니다. 복합산업단지가 아파트를 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면 공량기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서도 정하면 그 외에 처분용지에 대한 이윤을 일정 부분은 분양가를 다운시키는 데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주거시설 용지 비율이 높다며 중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오테크밸리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주시 또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과연 이곳에 산업단지가 필요한지 꼼꼼히 수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요즘 지역 연극인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무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버텨왔는데 공연 기회가 워낙 없다 보니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예술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인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공연 예술이 조금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지역 연극계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충북의 극단은 20여 곳이지만 도의 공모 사업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마저도 4-5개 팀만 선발하다 보니 극단을 꾸려가기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덩어리가 큰 사업이어서 한 사업에 3-4팀밖에 선정을 못한다. 매년 한 사업, 2사업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길면 2달, 3달도 가고요. 짧으면은 보름 동안 거의 밤 새다시피 하면서 자료조사하고. 충북에서는 청주대와 중원대, 세명대, 극동대 등에서 연극 지망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서는 무대에 오를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연극 장르의 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난 2019년 중지된 도 지정예술단의 부활이나 도립예술단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립, 시립, 그러니까 국공립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나도 저기서 한번 연기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생길 텐데 일단 그런 게 없으니까 지역에서는 희망이 없겠구나 하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비단 연극 분야뿐만 아니라 국악이나 무용 등 이미 도립, 시립예술단이 있는 장르에서도 예술단에 속해 있지 않은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공연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도립이 그러니까 지정예술단이나 아니면 이런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된다고 하면 되게 다양한 분들이 좋은 예술을 가지고서는 곳곳에 찾아와서 공연을 하거나 좀 큰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고사 직전의 지역 예술계에 지금 절실한 건 생존에 필요한 마중물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이시종 전 지사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무예 관련 행사와 기관 등이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세계무예 마스터십 지원 중단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조기령 충주시장이 세계무술축제의 전면 폐지를 선언한 건데요. 세계무술박물관과 무술공원의 이름도 모두 바꾸고 전통무예진흥원도 곧 반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8년 이시종 전 지사가 충주시장 재임 시절 첫 선을 보인 무술축제. 각종 논란 속에서도 세계 무술축제로 확대되며 내년 20회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령 충주시장이 세계 무예축제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택견 후에다가 무술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그 무술에다 또 세계 무술이라는 포장을 씌운 건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적자, 아주 그 귀한 적자가 지금 소자 취급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19번의 무술축제를 개최하면서 들어간 예산은 모두 250억 원. 매번 해외 선수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예산 대비 실효성 면에서 지적이 잇따랐지만 도의 압력으로 지속되어 오다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과 세계무술박물관도 이름이 바뀔 전망입니다. 세계무술공원이 아니죠. 굳이 공원 하려면 택견공원으로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탄금공원으로 하고 무술박물관도 탄금박물관으로 해서 또한 전통무예진흥원 건립사업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사의 요구로 도비와 시비 각각 100억 원씩이 소요되는 전통무예진흥원을 떠안았지만 설계 용역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시종 전 지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던 세계무술축제와 세계무술공원 그리고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 전환 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나는 채무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그 전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 전환 대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년까지 45조 원을 지원하면 올해 5월 77.7%였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5%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을 막겠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천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하여 가계부채 구조 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충북의 가계대출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예금은행에 주담대는 지난 5월에만 1,074억 원이나 감소해 한 달 전보다 감소폭이 4배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주담대는 같은 기간 344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급감했지만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담대는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르면 97만여 명이 비은행권에서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 신용과 주택 규모에 따라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으로 갈아탈 것을 당부합니다. 현재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10, 15, 20, 30년 만기로 선택 가능하고 7월 현재 적용금리 4.85%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출시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본격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어제 주식회사 H그린파워와 경민워터컴, ETS 등 3개 기업과 85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3개사는 앞으로 충주 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해 지역 인력 등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보훈군이 어제 AI 영재고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민간단체장 3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군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보훈군에 반드시 AI 영재고가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양경찰서가 각종 위기 상황으로부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양군청, 단양소방서, 육군 3105 부대 1대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4개 기관은 대테러 행위와 산불, 폭우 등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각 주무부서 조직도와 연락처를 공유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